신혼부부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러 와서 네. 계약서를 쓰는데 6명이 왔어요. 왜 많이 부부가 오고 부모의 부모님이 다 오신 거예요. 환장한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네, 오늘은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저도 헷갈리는 개념이긴 하지만 중개사분들도 상당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중개사분이랑 좀 통화를 하다가 그 매물에 임차권 등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셔서 아마 전세권일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진짜요? 네, 그만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또 일반 또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 어떤 등기들을 이용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좀 활용해야 되는지 개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눠보고 좀 실무적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헷갈리긴 하죠. 네, 헷갈리죠. 근데 일반인들은 몰라가지고 아예 헷갈리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전세는 전세인데 전세권은 또 뭐야?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이게 주제 잘 잡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굉장히 필요가 중요한 있을 것 같아요. 주제고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중요한 네.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 주로 활용하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대항력을 이야기할 때 우선 전입신고가 돼야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 전세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나가지 못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가면 네. 대항력 상실돼. 그렇죠. 나가서 실거주 안 하면 대항력 상실되니까 이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거죠. 실제로 내가 여기에 살고 있진 않지만 내가 여기 임차인입니다라고 그냥 우리 카페에 커피 한 개 뭐 보통 이제 지갑 같은 거 핸드폰 두고 가잖아요. 자리 맡을 때. 그러면 지갑을 누가 슬쩍? 대한민국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가? K 아닙니까? 내가 K 컬처. K 컬처는 K 컬처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리를 맡아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우리가 전세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집주인한테 전세 맡기고 만기가 되면 당연히 돌려받는다라고 하는데 당연히가 사실 당연히가 아니잖아요. 전세 계약은 쉽게 말하면 그냥 채권 계약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겠죠. 네. 근데 전세는 이자를 주는 대신에 야 내가 지금 집이 하나 비어 있는데 이자 대신 들어와서 좀 살고 있어. 네. 2년 만기 지나면 내가 돈 돌려줄게. 라는 계약이 전세 계약인데 돈 돌려받으면 2년 잘 살았으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데 은행이 NH에 있으니까 네. 은행이 돈 빌리면 은행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은행은 네. 잡습니다. 뭘? 근저당을 잡습니다. 딱 그럼 등기부등본 떼보면 NH 근저당 뭐 채권 최고액 얼마 딱 찍히는데 이게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네. 이건 이제 물권과 채권 개념인데 네. 나 전세금 못 받았어요. 어디? 등기부등본 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경매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줬는 게 우리 윤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이게 있으면 너가 후순위보다는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줄게. 네. 이게 물권과 채권은 물권이 우선이에요. 근저당 네. 이게 물권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H농협은행이 3월에 근저당을 잡았고 네. 나는 1월에 들어왔어요. 네. 내가 먼저 들어왔어. 그렇죠. 내가 우선순위야, 형님이야. 네. 그런데 경매 넘어가게 되면 쭉 보더니 너는 그냥 전세 계약이고 채권이네. 여기는 근저당 잡았으니까 3월에 들어와도 근저당한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순위가 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앞서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나는 물권이 아니더라도 후순위 은행보다도 내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전세금 안 돌려주면 주소를 빼버리면 대항력 상실이 되고 후순위 은행보다도 내가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 하는 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갈 때 돈 못 받고 근데 나갈 수 있잖아요. 왜? 나는 다른 집 나가야 계약을 될 수도 했는데 있죠. 맞아요. 네. 다른 집을 먼저 계약해서 맞아요. 그 집에 네. 가야 돼. 그 집에도 전입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전입 신고를 두 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이쪽 집에 네. 나가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고가 주택에서 많이 활용되는 일반적으로 네, 그렇죠. 뭐 일반적으로는 많이 활용되는 건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우선 금액이 이제 큰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채권으로 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돈만 돌려받는 거로는 할 수가 없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이 집의 은행 정도 수준으로는 내 보호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채권을 어렵게 말하면 채권을 물권으로 바꾸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채권이었던 전세권 보증금을 이제 물권의 형태로 해서 나는 다른 은행이랑 붙어도 시점에 따라서 내가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네. 이제 물건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물건에는 네. 근저당 또 하나의 물건이고 전세권 또 하나의 물건이고 소유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동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은행하고 동급이니까 동급이면은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오는 게 장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행보다 먼저 설정하게 되면 네. 내 전세권이 이기는 거고요. 네. 은행이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면 은행이 이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유권하고 맞죠. 똑같아요. 네. 우리 집을 사게 되면 소유권 등기부등본 올라가잖아요. 소유권 김인만 딱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은행 이름이 올라가고 전세권 설정하면 올라가는데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내 집이 10억이에요. 소유권인데 근저당을 8억 잡았어. 팔억. 그럼 내 집의 8억은 이 근저당 짝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재산권이고 이걸 사고 팔 수도 있고요. 전세권은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증여를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재산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잖아. 그러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 전입신고 필요 없고요. 네. 왜? 어차피 다 묶여 있으니까. 물건 이 집의 80%는 내 거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비워두고 그냥 집에 안 들어가도 네. 안전하다. 맞습니다. 대신 설정 비용을 내야 된다. 이거를 대해서 이제 요즘에 제가 좀 케이스를 봤던 게 뭐였냐면요. 네. 신혼부부들이 전월세 계약을 하러 와서 네. 계약서를 쓰는데 6명이 왔어요. 왜 많이 부부가 와? 오고 부모의 부모님이 다 오신 거예요. 환장한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조언을 구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 지금 나 이거 계약서 머리 쓰는데 아파. 뭐 해야 될 거 있어야 하는 거. 전세권 설정 등기 같은 게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야, 배가 산으로 간다. 네, 5억, 6억 전세 계약 설정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을 등기를 해달라고 집주인들한테 요구를 하는 케이스들이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제 좋긴 하잖아요. 네. 안전하긴 뭐 한데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돈이 들어가요. 설정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싸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런 게 있더라. 부모님이 설정비를 좀 내주면 괜찮은데 내지도 않으면서 있더라. 근데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집주인들이 대십중팔구는 거부를 하세요. 기분 왜냐- 나쁘죠. 내 집에 왜 전세권 설정 너 아니더라도 다른 세입자 넣으면은 전세권 설정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하는데 왜 이런 기록들을 남기냐는 그냥 찜찜한 거죠. 그렇죠. 올라갔다가 네. 빨간 줄 거 이 자체가 그렇죠. 싫은 거죠. 싫은 나는 거죠. 클린하게 네.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전세금 빼먹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왜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나를 의심하는 거야. 자칫 밖에서 봤을 때 등기부를 뗐을 때 이 집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냐고 하면은 일단은 나중에 집을 느낌 팔 자체가 때도 왠지 뭐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린 듯한 그렇죠. 느낌? 네, 그런 기분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들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을 좀 종종 보긴 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을 해야죠. 네. 경매 넘어갔을 때 아까 후순위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전입신고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항력을 갖추고 음, 우선 변제권을 네. 이제 후순위보다 먼저 경매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면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느냐 한마디로 전세권 설정까지 받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렇죠. 확정일자는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네. 차이가 뭐냐면 확정일자는 물권은 아니에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경매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얘가 세입자가 뭘 얼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세입자가. 그래서 나는 넘어가게 되면 참여해가지고 내 전세금만큼 내가 배당을 받을게라고 배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은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난 신청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면 일반적인 전세 물건이면 확정일자만 해도 배당 신청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네. 굳이 집주인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서로 설정 비용을 그렇죠. 할 필요가 없는데 뭔가가 좀 찝찝해.
그리고 아니면 금액이 아주 커. 그죠. 그게 그런 뭐 경우도 매덕이 아니라 네, 몇십억. 한 30억, 20억이라고 하면 아 이게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네. 그러면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수는 있겠죠. 아니면 집주인 관상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게 아무래도 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전세권을 그러다가 설정할 수도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집에 전세를 놓치면 어떡해요?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네. 무조건 전세권 설정이 정답만은 아니다. 네.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돈이 들어가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확정일자만 받아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더 중요한 거는 나보다 선순위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네. 더 중요해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이야기를 예를 안 했어요. 들어서 네. 선순위가 있어. 네. NH증권이 1순위야. 내가 2순위로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되면 모든 게 보장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맞습니다. 1순위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앞이 깨끗한지 나보다 우선순위가 없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맞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는 건 아니다는 네.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어차피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내가 들어갈 때 이게 뭐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 그러니까 은행에 돈 빌린 게 있으면 이게 말소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결국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뭐 정 이제 좀 불안하다라고 하는 경우 요즘에는 보증보험들을 워낙에 많이 보증보험 가입해야죠. 하시니까 당연히 뭐 이제 보증보험과 병행을 하신다면은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뭐 근데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잘 모르니까. 아, 그렇죠. 보증보험도 예. 진짜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실제로 모 방송국에 가가지고 이제 전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송 끝나고 작가가 막 달려오더라고. 그래서 자기 얘기 좀 들어달래. 그래서 들어보는데 얼마 전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네. 보증보험이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대. 아. 그래서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어떤 계약서 쓸 때 예. 부동산에서 예. 보증보험 뭐 서류를 보여줬대. 그래서 아니 보증보험은 부동산에서 가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냥 서류만 보여준 건데 모르는 사회 초년생들은 그게 가입이 된 줄 알고 자기가 가입하지도 않아 놓고. 그 중개사 사무소가 2억 원 보험 가입한 그거를 증서를 보고 생각하셨나 그냥 뭐 보다. 증서만 보여주니까 네. 뭐 보증 뭐 글자가 있으니까 이게 네. 가입이 된 줄 알고. 아, 그게 사고가 생겼을 때 2억 원까지는 보장을 한다라는 그 협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증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거를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보증보험은 반드시 내가 네.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 직접, 회사에 네. 가서 해야 되고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계약서가 나오잖아요. 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어. 뭔가 좀 찜찜해라고 하면 일단 계약서를 가지고 보증보험 회사 있잖아요. 허그라든지 아, 예, 예. SG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가입되냐? 그러면 알려주거든요. 네, 네. 가입이 안 된대. 확인해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가입을 못 해줘요라고 하면 그 물건은 계약하면 안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계약서를 쓰더라도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필수, 보증보험이 불가- 불가 시에는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한다. 네. 라는 조항을 달아주고 네. 한번 체크를 하십시오.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가급적이면 그 돈은 아까워하지 말자. 아, 그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정도는 그렇죠. 우리 가입을 하자. 전세권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과 전세권 설정 등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꼭 전세권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저희 또 오늘 약간 의견의 합치가 있었던 부분은 그건 좀 과하지 않냐라는 케이스 이야기. 바이 케이스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그럼요.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차라리 보증보험을 좀 더 잘 활용을 해라라는 이야기도 맞습니다.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